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몇 가지 묶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제 동영상을 보시며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에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725만 명의 확진을 받았고 18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크리스마스나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격리를 격상시키는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시노백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백신이 상파울로 주지사에서 속해 있는 인스티튜토 부탄탕 연구소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의 식약처와 같은 안비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안 된다, 2달 걸린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1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고요. 주지사는 올해 연말까지는 한 1억 분 정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아직은 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백신 접촉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브라질 국내에 입국하려는 모든 분에게, 그러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적자도요,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검사 테스트를 꼭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외국인이, 내국인도 그렇고 이제 제출하는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도 이제 이게 시행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좀 이게 11월부터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올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은 꼭 이것을 검사하셔서 꼭 영어로 번역을 하셔서 그걸 제출하셔야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공기업 단체 또 이제 일반 사기업들도 이제 마지막 업무를 보고 요번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시내에는 이제 차량들의 이제 이동이 많이 줄었고요. 반대로 해변가에 있는 곳에는 분명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말만 되면요, 상파울루 시내에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다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것에 이제 집을 어떤가 호텔,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그곳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있는 분 이렇게 많은데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또 분위기도 안 좋다. 이게 그쪽 도시에서는 사실 1년 동안에 여름에 한창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막으면 어떡하냐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섭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상파울루 시내에서 그곳에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오전에 가서 놀고 오후에 돌아오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백만 명의 이제 인파가 몰릴 수가 있으니 지금 주정부와 시정부에서는 이제 그들의 행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가장 빠른 법은 해변에 못 오게 막는 것이죠. 진짜 그 3월부터 5월까지 강력한 격리 상태였을 때는요, 해안 도시들이 몇 번 입구를 막아서 주민들만 들어오게 하는 등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마 저도 살면서 이런 역사적인 분위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고 노래도 나오고 빨간색도 많고 여러 가지 선물도 많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환율은 지난 주만 해도 5.08로 드디어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5.22로 마감되는 등 좀 불안한 상태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불안감에 빠져 이거 혹시라는 생각에 약간 더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직은 이 불안감만 있는 거고요. 정확한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제 예상이 맞다면 한 연말까지는 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36%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36%.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지금 그거로 연명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2월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정부와 국회와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 뭐 재난지원금을 뭐로 주느냐? 땅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도 1088헤알로 이제 지금 제시했습니다. 1088헤알이면 얼마 될까요? 한 200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보면 한 200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불로 한 달을 살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호드리고 마이아 지금 하원 의장이 얼마 전에 상원 의장과 같이 우리 임기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법을 바꾸자 라고 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안 된다 라고 하자 뭐 대통령한테 어떻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겁니다. 뭐 말한 거 뭐 서로 얘기한 거 있는데 몇 시간 전만 해도 뭐 쿵짝쿵짝 하다가 안 된다는 걸 확신을 하자 딱 돌아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13번째 뭐 보너스라든가 뭐 지원금을 연장 뭐 이런 방법을 뭐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하원에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 의장이 딱 쥐어틀고 올해는 안 돼, 검토 안 돼, 내년은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뭐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뭐 국민은 굶으라고 뭐 이렇게 싸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원 의장이 참 야비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 임기를 연장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쥐어트는데 자기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국민들의 목숨은 뒷전으로 두고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차기 하원 의장이 누가 될까라고 해서 지금 한 몇십 개 되는 이제 정당들이 손을 잡아서 한 명을 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지하는 또 파가 따로 있고요. 이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잘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원 의장이 힘이 막강합니다. 입법 처음에 오는 것을 쥐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주무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그냥 정치 싸움하는 거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전 세계나 정치인들 참 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또 얼마 전에 또 칼을 빼들은 게 그동안 시중에서 그냥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부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도 뭐 물건 한 거 사게 되면 한 10번 뭐 분할 뭐 최대한 많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주는 이유가 일단 소득이 낮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이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으니까 10번 분할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 10번 분할에서도 이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물건을 많이 사죠. 근데 사실은 그 가격에 벌써 이자가 들어간 거. 누구든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격에는 10번 분할을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 반대로 현찰로 내든가 한 번에 카드로 사게 되면은 그걸 깎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제가 현찰을 들고 뭐 자전거 사러 갔다. 그럼 현찰을 낸다 그러면 한 10%, 15% 깎아주겠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는 그런 것이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10번 분할을 사는데 착각하게 되는 거죠. 10번 분할하니까 뭐 더군다나 이자 없이 10번 분할하니까 득을 본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소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자 바로 이제 상업계에서는 미친 듯이 그러면 누구와 장사할 거냐, 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뉴스는 어제 또 신비로운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해적판 시장, 그러니까 가짜 온라인 뭐 TV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남의 뭐 소프트웨어를 뭐 카피한다라든가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입니다. 뭐 누구는 뭐 중국 시장이 그럴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만들어 수출하는 거고요. 국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케이블 TV와 또 요즘에 유명한 이제 IPTV 같은 것도 요만한 셋톱 박스를 만들어서 팝니다.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설치를 하면요. 제가 그 셋톱 박스나 그 IPTV나 뭐 케이블 TV에다 돈을 안 주고 그냥 해적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이 세계 1위라는 건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뭐 피싱 뭐 이런 거 있죠.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이 뭐 가장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뭐 러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에서도 다 손을 든 게 브라질은 그런 해적판은 세계 1위라고 하는 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브라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1년간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요소가 남아서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1년간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가족과 많이 모이는 것을 좀 꺼려하고 또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뜻깊은 날에 여러분 모두 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제 뉴스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요 소식을 가지고 1년간 있었던 10대 사건을 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